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조합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쿤뉴스입니다. 저는 사무국 여순입니다. 어제의 강풍 뒤 청명한 파란 하늘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8월 24일 그저께 소통을 주제로 모셨던 리더스 인사이트 그룹 대표님한테 2부가 가능한지 문의해 주신 이제 풍콩님의 댓글을 보고 간단하게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물론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다만 요즘에 PT가 있고 해서 많이 바쁘셔서요.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소통을 주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팀원과 팀장 간에 일어나는 이제 소통 부재로 일어나는 사례와 그 해결 방법,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가끔씩은 흔히 얘기하는 트러블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팀원 간에 있을 수 있는 사례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 첫날은 저 혼자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게스트와 함께 진행하다가 이렇게 또 다시 혼자 진행을 하니까는 살짝 더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굉장히 멋진 저희 조합원님하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역시 쿵뉴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협의회 소식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남동부 여주지회 미디어협동조합 총회 관련해서 조합원 모임이 벌써 내일이네요. 내일인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레츠그룹 카페라는 데에서 7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회비는 협동조합 n분의 1이고요. 안건은 총회 의결 사항을 검토한다라고 하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혹은 이제 방송 듣고 주변에 경기 남동부 여주지회에 조합원님이 계시면 모임 안내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경기 남동부 광주지회 정기 모임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벌써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2015년 8월 30일 일요일에 12시부터 할미소에서 태촌 계곡에 있는 할미소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목포 무안 대의원 선거 공고가 있습니다. 선거 일시는 2015년 9월 4일 오전 9시부터 9월 5일 오후 17시니까 5시네요. 5시까지 구구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후보일 때는 무투표 당선이고요.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수는 목포시 2명, 무안군 1명,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대의원 선거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화요일이죠. 어저께 화요일 첫 방송으로 아유 레디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후보자 검증 토론회로 인해서 1시간 반은 아니었고요. 30분 녹음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아유 레디 어쿠스틱 공연이 이번 주 금요일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국민꽃 카페 온에어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정통 하드락 헤비메탈 밴드 원이 출연합니다. 네, 그리고 후불제 공연이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임시총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29일 오후 1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네,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님들은 꼭 신분증 지참을 해주셔서요. 예, 원활하게 본인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3일 동안에 걸쳐서 임원 선거 후보자 검증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동영상은 국민TV 뉴스 종합뉴스 섹션에 들어가셔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829 후보 알아보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tv, 예, KUKMIN.tv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측 중간에 829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선거 후보 알아보자 라는 배너가 크게 있고요. 해당 배너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번에 후보자 분들의 공약과 질문들, 질문은 저희 조합원님이시면 누구나 올리실 수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님들이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쭉 봤는데, 예, 저녁 시간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저께는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다 보지는 못하고, 잠깐 팩스 얘기가 나온 거를 들었는데, 제가 5월 말이었죠? 예, 5월 말에 카페에서 있다가 이제 사무국에 올라와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한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장이네요. 예, 통장 사본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팩스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팩스기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습니다. 복사기 옆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린트기가 몇 대 있어서 혹시 그쪽으로 나오나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사이트에는 팩스 번호가 있는데 이게 어딨지? 하고 물어봤는데, 예, 엠팩스라고 그래서 바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출력돼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엠팩스로 들어와서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면, 예, 그때 출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로 미어띠어 협동조합으로 팩스 보내셨을 때 어떤 누구나 볼 수 있으면 큰일 나죠. 예, 그러한 정보들이 팩스로 노출될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은 살짝 그 걱정을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 확인하게 되면은, 네, 그때 출력이 되니까요. 조금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29일 임시총회에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데, 특히나 당일날 같이 도와주실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좀 여직 신청자가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8월 28일 예,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저희 공용 메일 아시죠? 미디어쿱 12 골뱅이 @gmail.com으로 제목을 임시총회 자원봉사라고 머리글을 쓰셔서 지원을 해주시면요. 당일날 29일날 대의원 출석이라든가 본인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명찰 폐용이라든가 입장 등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에는 중요한 투 개표 관리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조합원 분들의 자원봉사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있었던 2015년 7월 사업실적 보고서가 오늘 운영 공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공지 이벤트 안내 들어가시면 운영 공개란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보시면요. 오늘 새로 등록된 7월 사업실적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상세 내역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출력해갖고 왔는데요.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운영 공개가 미디어 협동조합 내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보실 수가 있고, 또 많이 바쁘셔서 게시판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청취를 하시게 되고, 예전에는 이제 사무국 사무국이 아니라 사무국 소식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쿱뉴스가 있기 때문에 쿱뉴스에서 7월 사업실적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크게 해당 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화면 캡처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요약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7월 한 달 동안 손익, 다시 말해서 수입이 얼마고 경비가 얼마 정도 쓰였는지, 그래서 단기 수익인지 이익인지 아니면 손실인지 나오는 해당란인데, 이번 달에도 수입 총계 같은 경우는 1억 5,982만 3,139원이고요. 경비 총계가 1억 9,242만 7,656.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7월 실적 역시도 3천만 원가량 손실입니다. 그래서 6월 대비했을 때보다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깝도록 999만 1,155원의 손실이 더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항목은 이제 수입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출은 어떤 지출이 있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기재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매출 합계 부분은 수입 총계의 부분하고 보셨을 때, 일단 가장 크게는 TV 수신료 부분은 약간 75만 원 정도 부분이고요. 광고 매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6월 실적보다요. 그래서 지금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1,700만 원 정도에서 58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카페 매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난달 6월 달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이 좀 늘어서 616만 7,794원이고요. 그리고 쇼핑몰 매출 같은 경우는 6월 실적 내용보다 좀 줄어서 거의 절반 이상 줄었네요. 그래서 64만 5,361원인데 7월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휴가를 가시고 그래서인지 이제 크게 쇼핑몰 매출이 줄었고, 이제 거기다가 또 준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쇼핑몰 매출은 입점 등록비와 판매 수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궁금한 사항으로 올리셨던 글을 좀 언뜻 봤던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2015년 제6차 이사회 회의 결과 브리핑 5월 16일자 보고 안건을 보시면은 쇼핑몰 오픈이 완료가 돼서 매출 집계 현황이 있을 겁니다. 4월은 85만 원 정도, 그리고 5월은 290만 원, 거의 300만 원이죠. 그래서 누적 금액이 381만 6,550원. 네, 잘 길어들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안 들리시게 되겠죠? 해서 이제 예상 수익이 15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쿠벤샵 같은 경우는 판매자도 저희 조합원님이시고요. 구매하시는 분도 물론 조합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오픈마켓보다는 입점하시는 조합원 분들에도 이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입점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소 6.5에서 9.5. 물론 이거는 이제 피지사라고 해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결제하실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신다든가 무통장 입금을 하시게 되는데,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피지사를 이용하는 신용카드라든가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게 6천
6.5, 9.5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출이라는 용어보다는 거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 쪽에서 미래협동조합에서 이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중에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고 5월 16일 날 있었던 이 누조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산 주기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자 모두 쿠벤사 관리자 모두에서 확인될 수 있는 금액이라서 38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실제 사이트에서 운영 공개에서 보시는 매출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점하신 업체들한테 입점 등록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나온 이제 거래 수수료도 다 공제할 거 공제하고 또 중간에 환불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환불도 정산하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게 입점하신 분들이 직접 이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 쇼핑몰 담당 간사가 매월 굉장히 집중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 그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면 좋은데요. 그 입점하신 업체분들도 바쁘기도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내역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는 6월 달에 판매 수수료 부분까지 포함돼서 이제 결국은 5월이나 4월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5월, 6월에 발생했던 그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사회 회의 결과 브리핑과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과 브리핑은 현재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매출이 입점하신 상품들을 구매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간략한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사업실적 보고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돼서 실제적으로 수익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든 지출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좀 주요한 몇 개 항목만 들어가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 공개란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건 이제 요약이고 상세 내역은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라고 해서 첨부하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좀 지루하시죠? 그래도 첫날이라서 좀 설명드리고 또 음악을 들을 예정이긴 한데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일단 요거까지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있어서. 사업 실적 보고서 이제 상세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2페이지로 길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보시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매출, 그러니까 자본 및 부채 및 자본 총계. 지금 사업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는 대차 대표랑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해 7월에 증감이 일어난 부분은 그 중간 7월에 증감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상업 실적 보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그리고 이제 일반 관리비 합계 중에서 이제 주요한 항목들이 지출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자 예치금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음악 하나 듣고 갈게요. 요 출자 예치금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출자 예치금은 아시다시피 그 증자하시는 부분이 약간 좀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금액도 6월 달에 비해서 줄었고요. 여기 보통 예금 시제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현재 이제 얼마나 인출해서 쓸 수 있거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그 보통 예금 시제가 7월 말에 2억
81만 8,066원이었습니다. 이거는 7월이고 아시다시피 저희 급여일이 25일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26일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통예금 시세에 대해서 경리 팀장님께 물어봤는데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잠깐 경영 사업 실적 보고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6월 사업 실적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수정된 파일이 2개 정도 더 상세 내역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쇼핑몰 매출 부분에서 실제 입점 등록비 외에도 판매 수수료 부분이 첨가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르게 기재된 거를 수정해서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 수정한 내용은 저희가 회계 감사를 실사를 받았고, 그때 이제 감사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아무래도 감가상각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업 실적, 7월 실적에서는 지출된 비용이만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상세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누적된 금액에서 손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지? 라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이제 감가상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뜻 봤을 때 그 결산을 할 때 매년 연도 말에 결산할 때 그때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이제 계산도 하지만은 이번에 오신 감사님이 이제 실사를 하시면서 포함을 시키셔야 된다라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어 6월 실적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갑자기 늘었어도 그건 6월 한 달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이 아니고요. 1월에서 6월. 다시 말해서 저희가 기자재, 기계 설비에 대한 이제 원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매년 이제 정률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많이 기계나 이런 거는 사용할수록 가치가 소멸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게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사업실적 보고서 왜 안 올라왔는지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상황이 있어서 더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은 크게 변한 거는 없었고요. 하지만 8월 실적이 보고되는 다음 달에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급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급여가 7천만 원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까지는 1억 5천까지 나갔다가 급여 부분이 이제 7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참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장담하기 힘든, 더군다나 저희가 시제가 1억 2천 이하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고정적으로 나갈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하다가 원래는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노 책을 사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깜빡 잊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따가 카페에 노노 책이 하나가 있어서 그 책 하나를 잠깐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읽는 노노, 부제가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노노 끝까지 읽기. 그래서 이메이진 출판사 김재웅 지음이라는 책인데요. 뭐를 얘기할까 막 찾다 보니까 업무의 투명성이라고 챕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함께 하는 시간은 짧으니까요.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게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노노 끝까지 읽기에서 본문 내용이 씁니다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의 투명성, 노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노노에 있는 내용은 구절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장의 현명함에 관해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물에 젖듯이 조금씩 스며드는 중상모략, 살을 찌르듯이 절실하지만 거짓된 하소연, 이 두 가지가 통하지 않는다면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이 젖듯이 조금씩 스며드는 중상모략, 살을 찌르듯이 절실하지만 거짓된 하소연, 이 두 가지가 통하지 않는다면 멀리 보는 안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책을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을 나쁘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조금씩 마음이 기울게 마련이야. 또 누가 자기 상황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정말 그렇다고 믿게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야. 근거 없는 중상모략, 학연, 지연, 혈연에 따른 청탁에 휘둘리지 않아야 현명한 사람이야. 중상모략이 어떤 뜻인지 알지?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 모략은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한다는 뜻이야. 학연, 지연, 혈연은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이라는 뜻으로 학연, 지연, 혈연에 휘둘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하기 힘들어. 이런 공자의 대답은 오늘날 정치나 기업 경영에서 많이 강조되는 사항이야. 지금도 업무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현대사회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논어의 부분이었습니다. 임시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들 조합원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핑크님이 신청하신 이무송에 사는 거는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미디어 토크 시간에는 참여총회까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라디오 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쁘게 달렸는데요. 8월 26일 콘누스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우리 아버지도 맨날 후회하지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